그래서 저게 웬일인가.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이 오늘 굉장히 점잖았어요. 예. 조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게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곽규택 의원,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의원들이 또 주진우 의원 가지고 뭐 일어나서 뭐 항의하고 일어나서 뭐 삿질하고 추미애 위원장 정신 차려라 뭐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의사진행도 안 없고 이렇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점잖게 대응하면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발언 듣겠습니다. 질문 듣겠습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탁탁 카트하고 그냥 진행을 시켰거든요. 불과 지지난주 법사위라고 한다면 퇴장을 명했을 텐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미 뭐 경위를 불러서 어디서 뭐 쟤들을 저지시켜라. 그리고 아니면 또 퇴장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을 법한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굉장히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말하자면 질의가 6명인가 7명이 진행되고 나서요. 무소속하고 여야 한 3명씩인가 하고 나서 11시 20분에 이제 국감 중단을 선언합니다. 정해죠. 그리고 11시 50분에 속기하겠다고 하는데 원래는 점심시간 지나서 뭐 정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통상은 그렇죠. 예. 11시 20분에 딱 하는 거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게 해주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에 공통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고위 당전대가 또 오늘인가요? 또 만나서 또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추석 연휴 기간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또 세 사람이 만나서 하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 형님하고 악수를 안 했구나, 뭐 정청래 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력한 압박, 거센 압박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면서 풍원객장 코너를 상징하는 음악과 함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문화일보 허민 기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기자는 이번 주에 휴가입니다. 그래서 대신 모셨는데 귀한 분 모셨습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성태 실장은 전 JTBC 앵커 겸 기자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려도 되는 건 아닙니까? JTBC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얼마나 한 되셨나요? 2년 가까이 돼갑니다. 2년 가까이요? 예. 그래도 뭐 예. JTBC에서 혹시 싫어하진 않겠죠? 싫어하진 않습니다. 예. 예. 사람과 사회연구소 어떻게 정치 관련한 뭐 연구소를 이렇게 하나 만드신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나와서 예전에 저도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했었고 사실 사실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진행자 때는 사실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나와서 나도 패널로 내 의견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 플러스 1. 예. 그다음에 나와서 할 일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이야기 보따리를 이 방송국 저 방송국 다니면서 풀고 품삯을 받고 있습니다. 예. 회사를 언론사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일종의 프리랜서인데 사실은 오늘 코너 이름 그대로 바람 불고 비 오는 예. 그죠? 그야말로 풍은 객잔이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시게 돼서 저희도 반갑습니다. 자, 허민 기자 오늘 국정감사 시작됐는데 네. 뭐 첫날부터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 화끈하게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야당이 공격, 여당은 수비 그랬는데 요즘은 여당도 공격, 야당도 공격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전천후 공격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번 국감은 조의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국감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사위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국회 운영위원회. 그렇습니다. 예. 국회 운영위에 이제 대통령실 국감. 역시 핵심은 이제 김현지니까. 예. 그래서 오늘 13일 조의대로 시작한 국감 화끈했고요. 김현지로 끝나는 아마 다음 달 11월 6일 국감도 화끈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 중간중간에 또 이제 14일 과기방통위가 있고 그다음에 또 17일 행안위 경찰청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왜 이렇게 체포했느냐 또 이것도 화끈하겠죠. 뭐 그리고 또 그건 또 동부지검이니까는 마약 관련 수사. 마약 관련 수사도 또 예고가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 외교위 그렇죠. 외교위원회인가요? 네, 외교위하고 또 산업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또 관세 협상 관련한 관세 통상 뭐 이런 것들이 뭐 쟁점이 될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캄보디아 교민 문제 이런 것들이 예.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교민 문제는 최근 며칠 동안 뉴스에 계속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걱정도 끔찍하더라고요. 하시고 네. 정말 충격도 받으시고 말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도 또 대통령도 특별 지시를 내렸으니까 네. 우리 외교부, 정기국회 또 국정감사가 국정원이나 시작됐는데 또 경찰 수사기관이 정말 좀 제대로 해서 더 이상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는 젊은이는 적어도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 벌려고 간 아니, 건데. 올 들어 뭐 300명 그렇죠. 이상이 예, 그렇게 예.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도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청년도 뚫겨 맞고 고문 받고 그러다가 이제 뭐 시름시름 맞고 하니까 이제 자동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가도 중에 그 안에서 예. 그 운명을 달리한 건데 그 부모의 심정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듣기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예,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수사기관에서 미리미리 대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외교부도 뭐 현재 대사관 나가 있으니까 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코리안 데스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 그런 사례가 이미 신고는 8월에 됐었고 또 계속 이런 실종 납치 이 사례가 늘어난 게 잡혔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수사기관들이 성인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는다. 안 하죠. 왜냐하면 네. 이게 자의로 잠시 여행을 떠났거나 연락을 끊었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좀 소극적으로 대한다. 맞습니다. 이런 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실종이냐 잠적이냐 그렇죠. 이거에서 예. 성인 같은 경우는 잠적이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소극적인데 사실은 관련 사례가 캄보디아에서 계속 늘고 있다면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분들이 애를 배 타서 몰래 갔다든지 뭐 산 타서 국경을 넘었다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비행기로 대부분 입국을 그렇죠. 하는데 예. 거기에서 관련돼서 상담을 좀 더 진행한다든지 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응했으면 사실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대한민국 젊은이의 안타까운 희생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같은 유형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영진의 뉴스 읽기 오늘 첫 소식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여태까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한 적이 없었다는 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 관행을 깨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그동안의 법사위 국정감사 때는 계속해서 뭐 법원 국정감사 때 참석할 일은 없고요. 마지막 마무리 국정감사 때 참석해서 또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미애 위원장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 여러분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실장님, 조희대 대법원장 뭐 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증언대에 세우지도 않았고 선서를 하지도 않았죠. 예. 뭐 참고인 신분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뭐 참고인 지정하는 것도 없었고
좀 약간 그냥 이루어진 듯한 느낌인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과 협의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밤 사이에 어. 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천대 법원행정처장의 말에 따르면 예. 일단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는 게 국회 존중 차원이다. 예. 그래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득도 있었고 근데 합의는 안 된 게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왜 이렇게 빨리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라도 좀 얘기했으면 하겠지만 이런 거는 안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관례대로 나오면 일단 동행명령장 나오는 건 좀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전반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 국회가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일부 판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어떤 정파적이나 당파적인 판결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정하라고 3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위배가 있으면 이거는 뭐 탄핵 소추로 해서 그 답을 구하는 게 법관도 맞다. 탄핵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압박하는 건 국회가 압박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도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하다. 지난 대선 당시에 갑자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그렇죠. 서둘러 진행한 것 아니냐,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 그렇죠. 2시간 만에 소부에 배당됐던 재판을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옮겼고 그리고 9일 만에 선고를 내렸잖아요. 대선이 한 달여 정도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 왜 그랬냐. 이거는 재판관의 상관이 없죠. 그 절차에 대한 문제니까 그거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은 나는 그 유권자들에게 어떤 그 재판 기관과 관련 없이 법원은 그냥 수사로 가는 게 맞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유권자가 판단을 몫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만약 한다면 네. 크다고 봐요. 뭐 내가 뭐 윤석열의 청탁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겠죠. 근데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그다음은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밑에 판사들이 이건 부적절하다. 실질적으로는 대선 개입이 했다. 물러나라고 얘기하든지 그 정도는 얘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전에도 뭐 역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파동 예. 뭐 이것 때문에 물러난 전력이 적이 있고 있었죠.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은 그동안 자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는 말로 지금 박성태 시장이 했던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한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우리 박 실장이 재미있는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저를 그 얘기를 중간 또는 요 테마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좀 던져볼까 했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도 그 얘기를 같이 예. 하고 싶은데 민주당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저는 오늘 뭐 요란스럽긴 했고 또 소란스럽기도 했지만은 이 그 제가 쭉 지켜봤어요. 10시부터 이 법사위를 예. 쭉 지켜보고 이 또 들으면서 제가 또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11시 50분까지 예. 한 차례 정회가 되고 나서 중단되고 11시 20분이죠. 30분 만에 11시 50분에 다시 이제 될 때까지 쭉 지켜봤는데 보면서 저에게 꽂힌 생각은 민주당과 대법원 사이에서 저는 협의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오늘 법사위였다. 약속된 대련. 예. 뭐 약속된 대련 또는 뭐 겉으로는 마치 이렇게 갈등을 빚고 충돌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면에서는 협의가 있었다. 시체말로 이제 예. 짜고치기 뭐 무슨 스톱 하는 예. 거 예. 그런 느낌을 받은 게 그 사실은 그 오늘 그 이 소란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조금 웅성거림 또는 이제 항의 삿대질 고함 이 강도로 보면 이 지금 여당보다 민주당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훨씬 셌어요. 예. 전반적으로 훨씬 셌고 그리고 여당은 그 몇 마디 항의는 하고 중간중간에 뭐 의사진행 발언도 하곤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격하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오히려 뭐 최혁진 의원 정도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정도가 좀 격하게 막 목소리 높이고 하긴 했는데 거긴 좀 뭣도 모르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웬일인가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이 오늘 굉장히 점잖았어요. 예. 예, 조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게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곽규택 의원,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의원들이 또 주진우 의원가 좀 뭐 일어나서 뭐 항의하고 일어나서 뭐 삿질하고 추미애 위원장 정신 차려라 뭐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의사진행도 안 없고 이렇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점잖게 대응하면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발언 듣겠습니다. 질문 듣겠습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탁탁 카트하고 그냥 진행을 시켰거든요. 불과 지난주 지지난주 법사위라고 한다면 퇴장을 명했을 텐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이미 뭐 경위를 불러서 어디서 뭐 쟤들을 저지시켜라. 그리고 아니면 또 퇴장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을 법한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굉장히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말하자면 질의가 6명인가 7명이 진행되고 나서요. 무소속하고 여야 한 3명씩인가 하고 나서 11시 20분에 이제 국감 중단을 선언합니다. 정해죠. 그리고 11시 50분에 속기하겠다고 하는데 원래는 점심시간 지나서 뭐 정해를 그렇죠. 한다거나 그렇게 예. 하거든요. 통상은 그렇죠. 예. 네. 11시 20분에 딱 하는 거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게 해주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에 공통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고위 당전대가 또 오늘인가요? 또 만나서 또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우상호 정무석 추석 연휴 기간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또 세 사람이 만나서 하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 형님하고 악수를 안 했구나, 뭐 정청래 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력한 압박, 거센 압박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오늘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면에 뭔가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러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희대 청문회가 하나의 변곡점, 이제 바뀌는 이거로 보는데 물론 이제 이른바 강경파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분들이 주도하지는 않았겠죠. 이분들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비둘기파들이 예를 들어 법사위 내에서도 비둘기파들이 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정도로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희대 고민, 사실은 뭐 딜레마 또는 블랙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열성 지지층들은 강경하게 원하는데 답이 없는, 그렇다고 탄핵 소추를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국정감사를 끝으로 네. 이제 조희대 얘기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나와서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물론 입장을 더 표명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로 설득을 했고 대법원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서로의 뭐 막장까지 치닫는 거는 오늘을 끝으로 가는 건 아닌가. 마무리 국정감사 때 또 어떨지 그렇죠. 한번 근데 봐야 그거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 이미 이 정도로 뭐 민주당 전략이 보였기 때문에 예. 통과 의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법사위,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은 그동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왜 달랐느냐? 지금 두 분의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잠시만요. 영상을 저도 쭉 봤는데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질의응답을 강행하자 몇몇 의원들, 나경원 의원은 뭐 간사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곽규택 의원, 뭐 신동욱 의원이 막 나와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예전 같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거세게 막 이름 부르면서 그랬을 텐데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은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민주당 의원들은 대답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그대로 질문만 계속 던진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답하십시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끝나고 나서 어느 의원들의 질문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왔어요. 의사 진행 대법원장님, 방해입니다. 답변해 회의 주십시오. 방해입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 못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직위원은 룸살롱을 갔어요, 안 갔어요? 예, 민주당 박균택 의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눈만 꿈뻑꿈뻑하면서 일체 답변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답변은 없었고요. 서영교 의원 옆자리가 박지원 의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저는 역시 정치는 예.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는 교환입니다. 협치는 교환인 거고 예. 주고받는 거죠. 교환.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두 사람을 놓고 본다면 두 분 다
동시에 얻었고 또 동시에 두 분 다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추미애 위원장은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을 인사말만 하고 가도록 원래 관행상 돼 있는 그렇죠. 거를 많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얻은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인사말로 끝냈기 때문에 얻은 거죠. 이게 얻은 거고요. 이런 것은 추미애 위원장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고 증인으로서의 위치를 부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잃은 거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끝나고 가는 게 관행이었는데 앉아서 감금당하다시피 이건 신동국 의원의 예. 표현입니다. 앉아서 이게 정해야 할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 잃은 거죠. 일단 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저는 오늘의 국감 법사위 정치가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우리 박 실장 여러 가지 다 동의를 하는데 요번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법사위를 계기로 해서 조희대 문제는 통과 이래로 지나가고 조금 이제 주저앉지 않겠느냐 이게 이슈가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는 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불러서 네. 얘기하는 의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걸 쭉 보면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그다음에 공소 취하, 그다음에 재판 지연, 뭐 그걸 위해서 뭐 사심제 말하자면 재판 그 소원 문제, 뭐 해서 헌법 재판소로 끌고 간다는 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안을 만들어서 또 바꾸어서 폐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오늘 계기로 해서 더 조희대 문제가 가라앉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예. 민주당에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아직까지 민주당 자체의 안을 예. 구체적으로 정리된 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예를 들어 법원조직법 같은 예. 경우에서는 이제 필요하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부분 그러면 연차적으로 4명씩을 더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대법관을 임명하는 분들이 과반수 훨씬 넘게 차지하도록 그런 구상에서는 방금 허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익힐 수가 있죠. 근데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의 선명성 경쟁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이건 딱히 출구가 없는 조희대를 압박하는 게 그냥 뭐 입장표명을 해라 이런 압박이 아니라 물러나라라고 하고 이런 사인회동설 같은 것도 사인회동설을 의혹을 그렇죠. 제기했는데 사실 근거를 대지 못하고 그 부분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죠. 상당히 아팠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의혹은 제기했는데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 상당히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사인회동설로 불거진 민주당의 약간 딜레마는 이번 국감으로 오늘부로 좀 빠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조직법을 가는 그 톤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까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유권자들이 아주 과격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여러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가지 않을까 거기에 대법관 증언을 넣어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어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문제를 민주당이 예전처럼 강하게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 같다. 약간 출구를 찾은 거죠. 출구를 찾은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 바로 옆자리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있었는데요.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진행 또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간곡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면서 초등학교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어떤 뜻에서 올렸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 광명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법관들과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이제 상권분리 또 사법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갖다가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예.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가 상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 그래서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예전처럼 인사말 끝나고 나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고 나서 자 대법원장은 이제 자리를 가셔도 좋습니다라는 얘기는 결국 추미애 위원장이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1시 20분쯤 오전 법사위를 갑자기 정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를 떠날 명분을 줬다. 네, 그렇죠. 예. 그 지금 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요 발언이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별도의 발언권을 얻어서 나온 발언이 아니죠. 아마도 내 생각에는 내 기억에는 주진우 의원의 질의 시간에 예. 그러니까 이 천대엽 행정처장이 계속 이 제가 요청 사안이 있습니다라고 두어 번인가 얘기를 했을 때 추미애 위원장이 굉장히 너그러운 말투로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예. 이러면서 연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마침 질의 시간이 잡혀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내 시간을 통해서 질의 형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답변 형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질문을 딱 던지듯이 하니까 거기서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참석한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다른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과거에 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나와가지고 뭐 이런 다 하고 문답을 했다. 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또 다 상세히 설명을 했죠. 설명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하시는 일이 워낙 많아서 맡았던 일이 워낙 많아서 초대 대법원장이었고 그다음에 정치인이었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재판 상황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일문일답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영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인사말만 하고 갔던 그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그렇죠. 대법원장도 그게 6년 전 인사말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2019년, 죠 6년 전 상황이고요. 그 전에 2017년도 그 양승태 대법원장도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한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을 추미애 위원장이 제재하지 않고 계속 발언하게 놔뒀어요. 그 자연스럽게 11시 20분에 저 재판 국감 중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휴회 기간 동안에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